제가 수련 받을 때 교수님은 성장은 유전이 3분의 1을 결정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성장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맞는데 남은 부분도 3분의 1은 있는 거죠. 그래서 키가 작은 아이를 크게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소아과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이가 어머님, 아버님께 받은 포텐셜이 있죠. 이만큼 클 수 있다는 포텐셜. 3분의 2의 포텐셜이 있는데 이 포텐셜을 방해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래에는 비만이라든지 운동 부족, 수면 불충분, 그리고 성조숙증 같은 각종 병들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 클 수 있는 키보다 작아지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아과에서 도와드리는 내용은 그런 이제 성장 잠재력의 손실이 없도록 아이를 확인해서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변경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균 키보다 작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그때 재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 변화라는 걸 확인을 해 보시고 정말 그 개월 수의 평균 키하고 아이가 얼마나 차이 난다. 아이가 100명 줄 세우면 그 중에서 몇 등이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아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그때그때 측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측정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아주 아이가 작을 때에는 영유아 검진 데이터만으로 사실 많은 판단이 됩니다. 영유아 검진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제 연속적인 데이터가 모이면 아이가 키 크는 걸 본과 동시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2살 때 아이가 쟀을 때는 100명 중에 20등이었는데 3살 때 쟀을 때는 100명 중에서 10등이네. 4살 때 쟀을 때는 100명 중에서 5등이야. 자꾸 왜 애가 작아지고 있지? 이런 이상을 체크하는 거 먼저 알아내는 것이 성장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 정기적인 아이의 성장 상태 확인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래 소아과에서는 단순한 키 체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 성장에서 저해 요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성조숙증을 막기 위해서 아이가 키 이외에도 머리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나온다든지 남아이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굵어지고 고환 용량이 커지는 등의 사춘기 변화를 만약에 일찍 보인다 그러면 그걸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런 목적에서도 정기적인 성장 상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인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 근처에 다니기 쉬운 소아과에서 정기적인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신체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빠르게 확인하시는 게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료를 하는 의사로서 여기 앉아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가 알레르기 질환과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료하는 사람 그리고 치료받는 사람으로서 입장을 좀 더 경험해본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사실 잘 낫지 않는 병이고 어떤 편으로 누구는 약을 먹고 나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가는 병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라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이 워낙 달라서 혼돈을 많이 느끼시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진료하는 입장에서 어머님들이 그런 혼란을 많이 표현하시고요. 감기나 장염 같은 일반적인 질환과는 다르게 아토피 피부염은 아이의 원래 몸의 특성이고 평생 가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의 단기간의 치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의 몸을 다스리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병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치료에만 집중하셔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찾아보시고 그게 또 이제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부작용 얘기를 들어서 피하게 되시고 그러면 스테로이드는 쓸 수 없는데 다른 걸 뭘 쓸까 하다가 온갖 다른 로션이라든지 민간요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보시고 당연히 그때는 잠깐 반짝 좋아질 수 있어도
어차피 체질이니까 계속 증상은 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를 반복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으로 돌아오시기만 하면 다행인데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시다가 악화돼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어떤 병을 없애는 드라마틱한 치료 방법은 없고, 병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치료하는 입장에서 뿐만 아니고 이걸 지금도 아프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실제로 많은 보호자들이 경험하시기에는 스테로이드를 쓰면 좋아졌다가 쓰지 않으면 다시 나빠지는 병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단기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 혹은 악화를 막기 위한 환자와 보호자의 생활 습관 변경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가 적절히 끝난 다음에 재발을 최대한 막고 정상적인 피부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습관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신뢰관계를 가지고 꾸준히 관리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성기침은 저희가 우선 정의로 얘기하면 성인의 경우에서는 8주, 그러니까 2달 이상 반복되는 기침을 얘기하고, 소아는 기준이 달라서 4주 이상 반복되면 만성기침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4주 이상이 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감기가 아니고 다른 특정한 종류의 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병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만성기침을 굳이 분류해 놓은 그런 이유고요. 만성기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원인으로는 만성기침을 일으키는 특정한 종류의 약이 있고요. 그것 말고도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성 비염 혹은 역류성 식도염 등의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증상이 기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이상의 증상이 반복되면 그러한 병에 대한 별도의 진단과 검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을 찾아주십사,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근래에는 드물지만 정말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결핵이거나 혹은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사 역시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